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방송을 잠깐 준비했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시장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도 주말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뭐 폭염주의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들 시원한 집에서 쉬실지 아니면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어쨌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7 월의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하고 8월 달 반등장을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다시 한번 추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씩씩하게 화이팅 외치면서 이겨내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4,71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언젠가 5천 명, 6천, 7천, 만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겠죠. 트럼프는 실망했다가 영 안 먹히네요. 예.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빠르게 전달드려 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삼전 닉스 부활할지 아니면 더 담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익절하든 손절을 해야 되나 기로에 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실 텐데 물론 내가 주주가 아니더라도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실 트리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놈의 타코 드디어 나왔죠. 이거 타코 지수 전망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정말 7월 26일 날 거짓말처럼 트럼프가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란도 연속 폭격 작전을 13일 만에 중단한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죠. 너무나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유가가 좀 더 하락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실 지수를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가가 좀 완화가 된다면 훨씬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90달러 밑으로 훅 떨어져야겠죠? 자,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들 보셨을 정말 1,400조 원대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가 과연 우리 시장을 월요일 날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빅테크 실적과 AI 최 사이클의 검증 그리고 연준 정책 방향 이번 주 내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아마 월요일은 상승 출발하겠지만 제일 큰 거 수요일부터 줄줄 나오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30일 날 미국 FOMC 금리 결정 아마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고 9월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될 거냐 뭐 10월 달 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제 수, 목, 금 줄줄이 마지막 주 이 3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아마도 월요일 날 상승 출발한 걸 반납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이닉스 실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목, 금 요때가 가장 진짜 우리 시장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그걸 위기를 넘긴다면 8월 달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완만하게 반등하는 시장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또 4,500 억이나 폭풍 매수하셨어요. 정말 돈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빌려서 비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팔아 가지고 레버리지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 게임위는 충동적 도박꾼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무려 14조. 이 하나에만 14조를 투자를 했어요. 레버리지 ETF에만. 근데 여기서 진짜 꼬집었는데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와 늦은 대응이 카지노 같은 시장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가 성토하고 다시는 이게 없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너무 늦었죠. 이미 시장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는 역사상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 공무원 "오 많이 벌고 싶어."라는 분이 올렸던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함. 어영부영하다 손절 타이밍 조절 아유 죄송합니다. 당장 생활에 영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유 몰라. 아유 사이버 원이다 치고 연말에 열어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4억 4,700만 원을 매입하셔서 지금 3 억이 마이너스입니다. 70%대 손실이에요. 이분이 마인드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올 다시 반등할 거야. 어차피 반도체 망할 리가 없어. 내 레버리지는 신이야. 멀쩡해. 다시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꽤나 많다.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월요일 날 한익을 들어갈까요? 이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00%가 증가했고 무려 64조입니다. 삼성전자 89조, 거의 90조 정도. 뭐 이것도 성과급 그 얘기를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미국도 한 40개가 넘는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빅테크들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국민연금이 74조 원의 매도 경보 해제를 알렸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4천억을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과연 또 이게 맞는 걸까? 물론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강하게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더 샀다는 얘기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닐까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24시간 글로벌 자산 시세라고 해서 한국 시장 내일 올라갈까요?라고 이제 올라왔는데, 과연 여러분 생각, 이거 인간 지표입니다. 뭔가 충분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대부분 다 상승할 거에 베팅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방금 한 10분 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소폭 조금 올랐어요. 이건 물론 현물 시세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바이낸스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파생 상품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맞네요, 여기 바이낸스. 예, 그거 올린 거라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장벽을 구축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빅테크가 28년에 30년 폭발적 현금 흐름의 회수 구간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 28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년과 27년은 뭐예요? 엄청나게 투자 이 캐펙스를 늘리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완만하게 늘리는 걸 여기서는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수익성. 예, 수익성. 현금 회수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부족해요. 투자를 너무 늘리다 보니까. 자, 다만 28년, 30년에는 그 투자한 것 대비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딱 2년입니다. 2년. 2년 정도인데 주가가 어때요? 선반영되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AI의 공격적인 투자 현금의 마이너스 뭐 이런 부분들, 뭐 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28년, 30년에 이 엄청난 현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는 흐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다만 지금 투자를 이렇게 늘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지금 어 뭐라고 했죠? 표현이 갑자기 아비규환. 죄송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했죠. 아비규환 상황이다. 우리 칩 좀 더 more 칩 그런다면서요. 예,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냥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막연하고 불안할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앞으로 시장이 뭐 닷컴버블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는 저기 누구죠? 박종원의 지식한방? 예, 이분의 자료를 제가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자, 반복된 순서, 폭락, 강제 매도, 반등. 자, 이거를 뭐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급락 뒤에는 반등, 급락 뒤에 반등, 급락 뒤에 반등. 26년 3월 달에도 19% 급락 뒤에 반등. 반등 발생 예외가 없고 예외는 반등 뒤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역사가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까? 5가지 원인을 찝어보니까 강제 매도 물량을 소진해서 매도 공백. 더 이상 팔 게 없는 거고요. 자, 공매도 상환 매수. 쇼커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반값 인식, 저가 매수 유입.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가가 적정 주가인데 지금 5,000원도 안 해요. 박앤세일 구간에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게 늘 말씀드리는데, 자, 과거에는 V자 반등을 하든 완만한 반등을 하든 이 반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에만 온통, 특히나 여기에 모든 수급과 관심, 레버리지 특히나 ETF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수급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무슨 의미냐? 현물은 일리 뺏기고 여기 레버리지 ETF 이쪽으로 또 개미들이 다 옮겨가면서 공백이 생겨버려요. 수급 공백. 자, 만약 이렇게 빠져서 여기 V자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싸구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때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로봇 관련주들 반등 나올 때 어떤 흐름을 보셨습니까? 하루 오르고 이틀 반짝하다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매도 압력이 생겼을 때 이걸 받쳐주는 개인들의 힘이 있었다면 물론 금요일 시장도 워낙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4,200억인가를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3,000으로 예탁금 올리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다. 지금은 진짜 이 정부가 멍충한 건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반값 세일 중이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 대책은 뭐 특별히 기대하진 않지만 특히나 금리라든가 연기금을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너무 많이 밀리니까. 자, 금리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흔들 요지가 있죠. 자, 호재 없는 반등 원인은 매도 소진, 그리고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렸죠. 고점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까지 평균 40%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더 빠졌죠. 이거 7월 20일 종가이니까 더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적정 주가가 아니라 그러면 반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지금 리스크적인 유가라든가 금리도 동결일 거고, 그리고 반도체에 엄청난 호재 소식을 알렸고 실적도 너무나 좋아요. 다만 실적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더 이상 반도체에 어떤 그런 하방 리스크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뭐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얼마큼을 반등해서 올라올 거냐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큰 그림을 보면 어쨌든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뭐죠? 박스권으로 가야 된다. 이제 하방을 좀 제한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방으로 쭉쭉쭉 밀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회복보다는 저는 솔직히 회복을 크게 지금 이번 주는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다가 밑으로 내리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진짜. 이대로 가면 개인 투자자 누가 됐든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단타 치시는 분들 제외하고 99.9%가 요단강으로 갑니다. 청산 이거만 나오는 순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청산작을 쏟아져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 폭탄 매도세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까지 쭉 밀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17만 7천 원 더 밑으로 15만 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하다가 못하면 이렇게 하방으로 쭉쭉쭉 밀리게 돼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하고 싶지 않죠. 이 흐름에 있다가 꺾여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30만 원을 삼성전자 회복해야죠. 이게 이번 주에 좀 롤링이 나오다가 하방 지지해주고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해서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올 건지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매물이 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솔직히 이 가격대가 됩니다. 김 부장 그럴 리가 없어. 헛소리 하지 마. 경우의 수죠.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이번에 어찌됐든 중요한 거 1,400조가 넘는 계약을 해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당연히 이런 흐름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세 여기서 또 반등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방을 어떻게 끌어줄 거냐 다시 뭐 2% 3% 충분히 여기서 가격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26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더 관심들이 많은 SK 하이닉스. 역시나 여기 또 마찬가지 삼성전자 차트 비슷해요. 박스권 그리고 있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방은 제한적일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계속 못 깼던 11선 저항 라인을 돌파를 이것도 해야 됩니다. 5일선은 터치를 해서 한번 뚫어냈다가 밀렸고 여기서 회복하다 싶어 또 밀렸는데 회복하는 신용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11선 돌파를 해야 돼요. 아직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고 거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들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강하게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죠.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당연히 요 흐름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서도 얼마큼을 회복해 줄까? 이것도 만약에 SK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급의 지금 지수가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뭔가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더 나왔다 그러면 그냥 깨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쭉 내려와 버리는 거죠.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100만 원 깨지는 거죠. 100만 원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박살 나는 거죠. 왜 이 얘기 드리면서 어떤 분들 그래요. 무슨 제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때 똑같았어요. 예. 전 세계 매출이 얼마가 될 거고 여기저기서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 테슬라 뭐 계약을 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좋은 조건들과 쏟아져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붐을 이뤘었던 2022년 중순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주에 한번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 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회복을 못 하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고 좀 다릅니다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 하고 흘러내렸다가 이 기간이 한 1년, 2년 걸렸어요. 2년. 그리고 나서 좀 회복하는 시세가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 200만 원을 의미 있게 돌파 이후에 20선 위에서 안착하려는 시도가 한번 나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흔들다가 뚫어주고 20선에서 안착하는 흐름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다시 우상향 흐름 레버리지 ETF 발 때문에 제가 걱정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콜스닥도 지금 가뜩이나 수급 공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주말 내내 굿뉴스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서 다행이다 싶은데 불구하고 월요일날 또 삼전 닉스의 수급이 쏠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콜스닥 주주들 잠잠해지죠. 조용해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반등세가 좀 붙더라도 그쪽으로 다 수급이 쏠릴지 아니면 이미 자금들을 다 소진해서 반등해도 그만큼 정같이 쏠리진 않을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우리 하하오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도 역시 말을 더듬죠.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